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맵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맵 센서는 스로틀과 밸브 사이 흡기 매니폴드 중간에 위치한 센서예요. 말 그대로 이 흡기 매니폴드 안에 그 압력을 측정을 해서 간접적으로 공기의 양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보통은 흡기 공기 온도 센서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매스 에어 플로 센서도 공기의 양을 직접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차량에 따라서 이 매스 에어 플로 센서랑 이 맵 센서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에어 플로 센서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맵 센서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게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올라가겠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 맵 센서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매스 에어 플로우 센서가 없다 이러면 대부분이 이 맵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맵 센서는 이 흡기 매니폴드의 이 부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부압은 이제 마이너스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부압을 이용해서 공기량을 간접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어플로우 센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기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고, 맵 센서나 매스 에어플로우 센서는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애들이 뭐 에어플로우 센서, 맵 센서, 뭐 크랭크 포지션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 이 정도가 있는데 차량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선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맵 센서와 에어플로우 센서의 역할이 크다. 우선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 사용하는 이런 압력 센서, 그래서 지금 맵 센서, BPS 대기압 센서, TPMS 타이어 공기압 센서, 연료 탱크 압력 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토바이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압력 센서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 압력 센서는 대부분이 피해조 저항형 앞전 소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를 사용한다. 우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이런 직렬 회로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압력 센서는 휘트스톤 브릿지를 사용을 해요. 이 회로를 사용하는데 요게 이제 좀 정밀도가 좀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회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는 이제 아까 휘트스톤 브릿지를 좀 쉽게 풀어 놓은 건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100% 이해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말 그대로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에 나오는 회로이기 때문에 정비 영역에서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회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원이 5V, 첫 번째 오음이 15옴, 두 번째 오음이 15옴, 세 번째 오음이 15옴, 네 번째 오음이 15옴, 이런 상태를 직병렬 회로라고 하죠. 5V에 전압을 가하면 R1에는 2.5V, R2에는 2.5V, R3에는 2.5V, R4에는 2.5V가 걸리고 전류는 0.5A가 흐릅니다. 그래서 위로는 0.25A가 흐르고 아래로는 0.25A가 흐르고 다시 0.5A로 만나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A와 B점을 제가 이제 이렇게 찍어 놨잖아요. A와 B의 전이차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R1 곱하기 R4, R2 곱하기 R3, 이 곱이 같을 때 여기 전이차는 0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전이차가 0V가 되려면 R1과 R4 곱한 값이 R2와 R3 곱한 값이 같을 때 A와 B의 전이차는 0V가 됩니다. 요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R2가 만약에 25ohm이 되면 A와 B의 전이차는 0.83V가 나와요. 만약에 R2가 25ohm이고 R4가 15ohm일 경우 A와 B의 전이차는 0.33V가 나옵니다. A와 B의 전이차로 나온 이 볼트 값, 요거를 센서 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잠깐 설명드렸고, 자, A와 B에서 전이차가 발생이 되면 요게 이제 증폭기로 전달이 되고 이 전압값이 ECU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맵 센서 안에 있는 거고, 요 밖이 이제 EC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iezo 저항 앞전 소자는 그냥 지 스스로 셀프 압력 감지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온도 센서 할 때 NTC 서미스터가 온도가 변하면 지 스스로 저항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압력이 감지되면 지 스스로 저항이 변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려고 셀프로 압력을 감지한다 이렇게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얘는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세팅이 1기압으로 되어 있어요. 101kPa 1기압 4V. 여기 A와 B의 전이차가 이미 4V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V. 지금 절대압 기준이기 때문에 1기압 4V로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니폴드에서 이제 부하가 발생이 되면 4V에서 점점 떨어집니다. 최대 부합이 발생이 되면 한 0.7V 정도 내려가요. 부합 정도에 따라 전압이 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전압 값이 이제 ECU에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를 ON을 하면 3.9V에서 4V가 나와요. 요게 1기압이라고 그랬죠. 1기압. 101kPa 1기압.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고 공회전을 하면 부합이 발생이 돼서 20까지도 떨어져요. 그러면 0.789에서 뭐 1.6, 1.8 이렇게 이제 공회전 구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회전 때 부합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0.8에서 1.6V까지 떨어지고, 스로틀 밸브의 열림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요 사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악셀을 밟으면 다시 3.9V에서 4V로 됩니다. 스로틀 밸브가 다 열리면 부합이 발생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압력이 외부 대기압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3.9에서 4V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저항 측정하기가 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센서 안에 저항이 지금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게 고장 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전원 전압, 접지 전압, 센서 시그널 전압, 요게 중요합니다. 전원 전압은 말 그대로 이 맵 센서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압, 포인트는 이쪽에 찍으면 돼요. 그래서 전원 전압은 5V가 나와야 되고, 접지 전압은 센서 쪽 포인트 이쪽에서 접지 전압은 찍으면 돼요. 0V에서 수 미리볼트 정도 나오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서 시그널 전압은 센서 앞에서 찍어도 되고 ECU에서 찍어도 됩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센서에서 찍는 것과 ECU에서 찍는 차이점이 있다.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서 시그널 전압이 키온 시에 4V가 나오는지, 공회전 시 0.8에서 1.6이 나오는지, 풀악셀일 때 3.9에서 4V가 나오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요게 센서 시그널 전압이에요. 전원 전압, 접지 전압, 센서 시그널 전압이 뭐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센서를 교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이러면은 파형을 측정을 하면 돼요. 자, 이 파형 측정하는 거는 제가 이론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파형 측정을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지 보시라고, 맵 센서 같은 경우는 TPS 센서랑 같이 찍어서 같이 보는 게 좋아요. TPS가 움직일 때 맵 센서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TPS가 그 밸브를 다 여니까 맵 센서도 같이 올라가죠. 공회전 시 1.28V 있다가 스로틀 밸브를 다 여니까 4V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 4V, 이 지점이 4V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1.28로 된 건데, 이 TPS 곡선과 이 맵 센서의 곡선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뭐 정상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파형 측정은 이론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찍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스웨어 플로우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얘도 브릿지 회로를 사용을 합니다. 얘도 브릿지 회로를 사용하는데 센서 값 추출하는 게 맵 센서랑은 조금 달라요. 네, 그 차이가 뭔지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